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에서 인신충과 사회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명리 초보 때도 제일 먼저 형충 파일을 할 때 인신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신충, 사회충이 있으면은 그것이 충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신충과 사회충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명리를 오랫동안 뭐 공부를 했거나 또는 명리를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이 사회충과 인신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리 선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냥 인신사회, 그냥 인신충, 사회충 그것만 알고 사주를 볼 때도 그런 이제 충했다는 거 그 자체를 다 의미를 두면서 막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원사주에 인신충이나 사회충이 있을 때도 그 사람의 성정이나 직업이나 행동 방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물론 뭐 운을 볼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은 지지에 인신 사회가 있으면은 뭐 인신이 같이 있거나 사회가 같이 있으면 그냥 충했다. 그거에서 끝을 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교한 사주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인신사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인신사회 네 글자는 우리가 이제 삼합으로 해서 신살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보통 치살이나 또는 역마살이나 또는 망신살이나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글자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살이나 역마살은 기본적으로 이게 역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인신사회 충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역마성이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동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신사회는 또 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삼합으로 따졌을 때는 각각의 그러니까 목화 금수의 삼합의 생지죠. 그래서 뭐 인호술이라든가 해묘미라든가 사유축이라든가 신자지나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생지 생지가 인신사회 중에 한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생지의 충입니다. 생지의 충이고 역마의 충이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적천수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생지가 충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그래서요. 적천수에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적천수 지지편에 보면은 그 생방파동 고이계라고 했죠. 생방파동 고이계. 그러니까 생방 파동 고이계 어, 고 고의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의계는 진술충미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생방파동 그래서 그러니까 생지 인신사에는 동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한다는 게 뭐냐면 충하는 거예요. 형충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인신사에는 충이 되면은 그거 충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데 충되면은 이게 이제 양패구상이라 그랬어요. 양패구상. 왜 꺼리느냐 하면은 양패구상. 그러니까 두 개 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 사해충을 하면은 뭐 사화와 해수가 충을 하면은 사화만 부서지고 해수는 멀쩡하냐 그게 아니고 인신충을 했을 때도 인목이 이제 목이잖아요. 이 인목이 신금과 충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인목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간의 충이거든요. 인신충을 한다는 말은 인과 신의 충이라기보다는 인과 신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끼리의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가 부수게 되는 그래서 어느 쪽도 승리자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신사해는 충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 그래서 생방파동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지는 기본적으로 충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얘기가 이제 적천수에 나오죠. 적천수에 생방파동 고이게 이렇게 해서 생지는 충되는 것을 꺼린다. 왜 꺼리느냐? 양패구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깨진다는 거예요. 왜 깨지느냐?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속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인 속에는 무, 병, 갑 이렇게 들었고, 지장간이 신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무, 임, 경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인신충이 일어났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무토가 뭐 임수를 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제일 먼저 경금이 임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임수는 병화를 극하죠. 이러니까 경금과 신금의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본기,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본기끼리의 충돌이 기필코 일어나게 됩니다. 인신충은. 그래서 인신충은 충을 하면은 사해충보다 그 충의 현상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신사해 중에서도 더 강렬한 충의 현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신충이 하게 되면은 사주가 원사주에 인신충이 있거나 뭐 운에서 인신충을 만나거나 어쨌든 인신충은 사해충보다 그 충의 현상이 강렬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본기가 서로 부수게 되는 겁니다. 인과 신은. 그런데 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 속에는 우리가 무, 경, 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 속에는 이제 갑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간목과 이 경금,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이런 무토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이러기 때문에 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금과 간목은 이제 그런 결과로 임수가 제거되니까 병화도 이렇게 수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과 간목 이것들은 이제 지장간의 중기들이죠. 역이나 중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입니다. 역이나 중기. 이 글자들의 충이니까 본기끼리 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해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신충처럼 그 충에 물론 이제 충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충하는 그 현상이 인신충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속성 때문에 인신충과 사해충의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근본적으로는 다 생지의 충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 강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사해는 우리가 음지입니다. 음지, 음의 지지죠. 음의 지지고 인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의 지지가 되죠. 그러니까 양지지와 음의 지지라는 그 차이 때문에 인신충과 사해충이 일어났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지지는 양지 동차강 속다련 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음지가 충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지 정차전 비태 매경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의 지지는 충을 했을 때 그 현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는 나타나더라도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양의 지지, 그러니까 인신충을 하면은 동차강에서 속다련 재상, 그러니까 기륭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충이라는 것이죠. 적천수 구문이잖아요. 양지 동차강 속다련 재상, 음지 정차전 비태 매경년, 그게 다 적천수 우리가 지지를 할 때 나왔던 문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양지와 음지의 속성 때문에 사해충이 충해는 현상이 훨씬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충을 했을 그런데 충이 일어났는데 충의 그 결과가 어떠냐 했을 때 인신충은 본기, 그러니까 본기에 있는 간목과 경금의 충돌로 인해서 그것이 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충했는 현상이 본기 간의 충이기 때문에 더 큰데, 사해충은 여기와 중기의 충돌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의 현상이 훨씬 덜하게 나타난다. 강도가 약하게 나타난다. 또는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신충과 사해충의 차이가 한번 나타나고요.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목은 귀신이 드나드는 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드나드는 인문이라 그래서요. 인문,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고, 이거는 귀신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신충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생사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라든가 행동 방식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도 있고, 또 잘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많고, 감정이 늘 그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인신충이 있는 사람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제 여기에서는 사화는 우리가 역마 중에서도 인신사해가 다 역마인데, 그 중에서도 사화를 굉장히 큰 역마, 그 중에서도 역마 중에서도 역마가 사화죠.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할 때 공기라든가 또 뭐 풍선이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화가 있었을 때는 일반적인 역마보다도 더 강렬한 역마가 나타나죠. 우리가 보통 인신사해라고 했을 때 각각이 우리가 천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인목을 뭐라고 합니까? 인목을 광곡이라고 합니다. 광곡, 천문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넓은 계곡, 그러니까 광활한 계곡 이런 뜻이고요. 신금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읍지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이런 대도시, 그러니까 번잡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변화가 많은 그런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를 천문으로는 대역이라고 합니다. 대역, 그러니까 큰 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역마죠. 그 다음에 해수는 뭐라고 합니까? 현하라고 하죠. 현하라는 게 뭐냐면 급류, 맹렬하게 흐르는 계곡에 흐르는 급류 이런 거를 해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문에서 상징하는 바에서도 사화가 가장 큰 역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신충은 그 귀신이 드나드는 문과 사람이 드나드는 문의 충돌이기 때문에 항상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조금 조급하다든가 또 엉뚱하다든가 비논리적이라든가 또 뭐 여기저기 참견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소 좀 극단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인신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사해충은 그런 현상보다는 요 사화는 역마고요. 해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문이라 그래요. 천문. 그러니까 요 천문성과 사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해충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신충과 사해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마의 충이고 생지의 충이지만 사해충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해충은 굉장히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고 달변가, 그러니까 말솜씨가 굉장히 좋은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많다든가 창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죠. 이런 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인신충과 사해충의 또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결과물로서 그 인신충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 이제 사해충이 났을 때는 어떤 현상,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인신충은 아까 이제 좀 생사의 기로에 늘 놓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운동 이런 것들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밖으로 바로바로,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고,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동상이몽을 한다든가 무정해진다든가 그래요. 서로가 그러니까 소가 닭 보듯이, 이거는 이제 서로가 막 갈등하고 투쟁하고 부부가 늘 싸운다는 것보다는 소 닭 보듯이 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딴 생각을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굉장히 무정하거나 뭐 반드시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거 왜 아니더라도 별로 관심을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나 무정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신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생사의 기로에 귀신의 문과 사람의 문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도 하고 극단적인 언행, 말이나 행동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도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중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오지랖 넓은 이제 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지랖 여기저기 남의 일에 참견하든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갈등이나 불화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가 쉽다. 이렇게 인신충이 일어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해충은 어떠냐? 똑같은 금목 아까 이거는 본기의 충이 아닙니다. 여기에나 중기에 있는 충이기 때문에 지장간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충의 현상이 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은 역마의 충과 또 천문 문창성의 충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죠. 사해충 하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감성적이다. 여기는 다정하다고 제가 써놨는데 굉장히 감성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항상 이 사람은 머리 쓰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이 복잡하고 또 달변 그러니까 언변이 탁월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 토론 이런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관제구설에 잘 노출돼요. 아까 여기 인신충에서는 관제구설이 별로 없었죠. 다만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무정해지고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 사해충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이 발달한 거죠.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그렇게 무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유정하게 유지될. 왜냐하면 이게 지장간 역이나 중기의 충이기 때문에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부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관제구설을 되거나 또 논쟁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불화하기 쉽고 불필요하게 많은 적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해충의 특징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멀리 시집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에 요즘 같으면 이제 다문화 가정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멀리 시집 가거나 같은 나라에서도 멀리 시집 가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역마의 충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남자도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할 때 해외에 멀리 있는 배필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사해충을 하면은 그런 때는 이제 보통 해외에 있는 사람 또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인연이 되기가 매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신충과 사해충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샘플 사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유시민 작가의 사주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일지와 시지의 사해충을 하는데 이 사해충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샘플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일지 해수와 시지에 있는 사와 정관 이것이 사해충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를 모델로 하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총명하고 두뇌가 굉장히 명석한 분이죠. 그런데 이 언변도 굉장히 좋고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속성이 이 유시민 작가의 사주를 봤을 때 사해충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했고요. 또 이분이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불필요하게 나는 원치 않았지만은 불필요하게 많은 적들도 만들고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도 되고 이런 현상도 다 그것이 언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샘플 사주를 찾기가 어려운데 사해충에 관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사주가 굉장히 괜찮은 사주가 아닌가 샘플로 설명하기에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면은 부부 관계에도 그냥 큰 문제가 없고 좀 괜찮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부인과 함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잘 어울리는 사해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사주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인신충과 사해충에서 더 설명하려면 또 더 많은 그게 필요하고 또 한 몇 시간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주를 보고는 상관경관한다. 지지에서 상관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뭐 해수가 있고 여기 일지 편인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상관폐인이라든가 여기 또 상관과 여기 지금 정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와 해의 관계를 상관경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며칠 전에 제 네이버에 있는 카페 사주 카페에 그 이유를 조금 잠깐 짧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뭐 이렇게 상관경관이라든가 또는 뭐 상관폐인이라든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격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혀 상관경관과 관계가 없는 사주죠. 이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해충과 인신충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같은 점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